차영현 세무사, 박지훈. 민경희 세무사입니다. 다들 오랜만이죠? 네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뭐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냥 외부 활동은 짜지했습니다. 많이 갔는데. 덕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푹 있었습니다. 푹. 와이프한테 또 칭찬 많이 드렸겠네. 아, 그건 아니죠. 그건 그거고, 그건 이거고. 저도 있어도 똑같이 뭐 어. 야외 활동을 자제를 하고 자주 하고. 자제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너무 심심해서 제가 이제 네. 혼자 찍는 네. 차박차박 알려주는 네. 세법 이야기를 혼자 또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무슨 심심했나 네, 보네. 유튜브에 차박차박 세법 이야기 네. 검색해서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네. 5월달 네. 종합소득세 신고 철인이기 때문에 네.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저희가 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실 예정인가요? 박준생 선생님, 네. 종합소득세가 뭡니까?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왜 합산 신고하는 거죠? 종합선물세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법에는 각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으로 이제 분류해서 네. 각각에 대해서 소득별로 구분을 하고 네. 그 구분되어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5월달에 합산해서 이제 신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 그럼 5월달에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2월달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지만 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합해서 5월달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6가지 소득 있으면 무조건 다 합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자 배당은 연 2천만 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분리과세, 즉 합해서 신고를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합계 300만 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소득자의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자를 기준으로 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분리과세라 하면 쉽게 말해서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네. 그러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든 세금 신고는 기본적으로 신고와 동시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5월 말일까지는 5월 31일까지인데 네. 이제 5월 30일이 아마 공휴일일 겁니다. 1년 네. 그래가지고 네. 6월 1일까지 이제 신고하셔야 되고요. 물론 납부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다시피 올해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5월 초에 이제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수입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기장 의무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기장 의무란 보시면 크게 추계 신고 대상, 그리고 간편 장부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거는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금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가계부 같이 간단히 수입 지출을 정리해서 신고하는 신고하면 되는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 대상자는 세무사 사무실에 매달 일정 비용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장부 작성이 핵심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장부 작성해서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설명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을 보시면 음. 우선 우측 상단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D 유형이라는 이제 안내 문구를 네.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분은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적용 가능한 경비율은 이제 그 밑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네. 이 금액 이 비율만큼은 이제 경비율을 네. 무조건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복잡한데 네. 추계 신고는 뭐죠? 추계 신고란 그러니까 그 장부를 기재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경률 또는 단순 경률 일정의 비율만큼을 인정해줘서 수익 금액에서 이제 그 비용만큼 차감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그 매출로 치면 소규모 사업자들 기준으로 해서 예, 그분들이 장부 작성할 능력이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일정의 비율을 정해서 네, 그 경비율대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세액 측면에서 대부분 조금 불리하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 비용이 국가에서 정한 비율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 신고 전에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네. D 유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유형을 보시면 종업소득 신고 안내문에는 A 유형, B 유형, D 유형, E 유형 이제 등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요. 이 알파벳은 종업소득세 신고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에게 알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A부터 V까지 유형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유형에 따라서 신고 방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속했는지 보시고 거기에 별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S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은 기본적인 복식후기 대상자이고요. 쉽게 말해서 수익 금액이 높은 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유형은 대부분 이제 세무 대리인 이제 회계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D 유형과 E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 경비에 해당되고 E 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 경우 추계로 신고하거나 추계 신고로 신고하거나 간편 장부를 활용하는 기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편 장부로 장부를 하느냐 아니면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 추계율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적절한 세금 절세 역할을 하려고 하면 회계 사무실이나 이런 데 문의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해 주신 내용은 그림으로 같이 이제 설명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예, 보시면서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안내문으로 돌아가면 밑에 부분에 수익 금액 명세를 보시면 이제 사업 소득으로 신고된 수익 금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지금 참고 자료에 관해서는 이제 사업 소득이 한 개인 경우는 하나, 뭐 여러 개인 경우는 여러 개의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제 국가 지원금하고 뭐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카드 결제 받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적용받는데 이 금액도 이제 다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고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신고 안내, 그 다음에 수익 금액에 대해서도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맞죠? 금액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오류가 나는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참고 사항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고한 금액보다 적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실제 신고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이제 그 다음 화면 보시면 타소득 자료 유문안이 있습니다. 이 칸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아까 전에 유형별로 나와 있다과 반대로 이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상세 내역이 안내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혹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예를 들어 나는 2019년에 기타 소득을 지급받았는데 국세청 안내문에는 이제 받지 않았다. X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안내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포함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 기간 나중에 상대방의 이제 제출하는 기간에서 늦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종이로 서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실질에 맞게 신고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은 납세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저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면 기타 소득을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이제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요 안내문에는 이제 안 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곤혹스럽게
경험도 네. 있었는데 네. 뭐 안내문만 너무 맹신하지 않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자료를 네. 정확하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이제 설명을 네.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에 마이 홈택스 네. 이게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 들어가시면 네. 이제 나머지 뭐 이자 소득이든 배당 그렇죠. 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지급 상세 명세서가, 내역을 이제 네.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예. 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이 사업소득 이외로 되어 있으니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사업소득 더하기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해야 되니까 근로소득인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홈택스에서 자료를 뽑으셔서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무사 사무실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실수를 방지할 가능성도 크고 네. 낫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 뭐 지인들이나 뭐 동기들 세무사 얘기 들어보면 세무서 근처에 있는 세무사님들은 세무서 갔다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그렇죠. 세무사들한테 그렇죠.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미리 경비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충분한데 이걸 어떻게 반영시켜야 될지 모를 때는 처음부터 세무사 사무실에 가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차피 대기인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기다려봤자 시간 낭비인 경우도 있고 예, 오늘은 이제 신고 안내문에 대해서 한번 신고 안내문과 이제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봤고요. 나의 정확한 매출과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는 항목을 안내문하고 비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신고하시는 게 뭐 추가적인 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고의 절세는 제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맞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꼼꼼히 챙기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